날짜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물어봅니다. 도대체 언제 주느냐?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근로장려금 날짜, 이번 정기 지급 날짜 드디어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언제 주느냐, 지급 일자 정말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날짜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이 내용 확인하시고요. 혹시 아직까지도 근로장려금 어떤 제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제도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국세청 직접 전화한 내용이니까요.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국세청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ARS는 1번. 네, 장려세주국입니다. 예.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혹시 지급 기간이 나왔습니까? 8월 지금 28일 예상하고 있네요. 8월 28일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28일입니다. 현재 8월 28일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계획 한 번도 틀린 적 없으니까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내 스케줄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아시는 분들은 일단 지급하는 날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도 근로장려금 제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지금부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으신 분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올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 세 가지입니다. 정기 신청은요, 지난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한 내용이고요.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겠다, 절반씩 조금이라도 앞당겨 받겠다 하는 분들 대부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반기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기한 후 신청 제도입니다. 올해 12월 1일까지는 추가 신청이 가능한 제도인데요. 예외를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 후 신청, 올해는요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모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자, 신청 대상인데요. 지난해 소득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까지인데요. 총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이하, 옷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이하입니다. 올해는 특히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단독 가구의 2배입니다. 4,40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 이 요건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지난해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4천만 원 미만의 재산 요건에 해당돼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전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받으시는 분들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 만 18세 미만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신청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하셔도 됩니다.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되는데, 전화하실 때는 1544-9944 여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홈택스 웹사이트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앱입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하시는 방법, 이런 방법들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여기에는 일부 페널티가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5% 금액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정기 신청했을 때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165만 원이었다면 기한 후 신청했을 때는 5%가 깎입니다. 그래서 약 157만 원. 옷벌이 같은 경우에는 285만 원인데요. 5% 깎게 되면 약 270만 원.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에서 313만 원까지 깎입니다. 자녀 장려금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올해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한 후 신청은
5%가 감액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5월 날짜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혹시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장려금에서 최대 30%까지 자동 차감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정수급하는 사람 아직까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최대 5년 동안 지급 제한한다. 그리고 지급받았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환수 조치되고요. 여기에다가 가산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득보다 실이 많다 하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내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들을 바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 가지 가구 형태로 구분하는데요. 단독 가구는 말 그대로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배우자도 없고 부양 자녀도 없고 70세 이상 직계 존속도 없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혼자 사는 사람 단독 가구로 구분되고요. 호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여기에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도 있고 부양자녀도 있고 70세 이상 직계 존속도 있는 가구 중에서 한 사람만 돈을 벌 때 호벌이 가구, 다만 총급여액은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일 때 맞벌이 가구,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 가구냐, 호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 가구 형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지급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단독 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입니다. 4만 원에서 2,200만 원. 그러니까 조금밖에 벌지 않았는데 지급받을 수 있겠어 해서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요. 총급여액은 4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일을 했다, 그 흔적이 국세청에 남아 있다면 반드시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 3만 원에서 165만 원 기억하시고요. 호벌이 가구는 4만 원에서 3,200만 원까지 연간 총급여액 해당된다면 3만 원에서 285만 원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는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조건이 3,8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는 4,400만 원 바뀌었기 때문에 이 요건, 혹시 지난해 기준을 알고 계시는 분들 올해도 똑같겠지 하다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청하시라는 겁니다. 다만 신청해도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분 당연히 안 되고요. 사업소득 중에서 전문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 약사 이런 전문직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신청해도 안 됩니다. 일단 근로장려금은 최소 4만 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최소 4만 원 이상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이 소득이 있었던 분들은 가장 높은 165만 원을 받게 되고요. 호벌이 가구는요 7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입니다. 이 정도 소득이 있는 분들은 최대 지원 금액 285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부터 1,700만 원까지입니다. 이 소득 구간 안에 지난해 내가 소득이 있었다면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9월에 정기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이 지급 날짜를 거의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근로장려금 날짜는 확정되었다. 8월 28일 이 날짜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요. 혹시 주위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